얼마 전 74세 박정임님은 외로움을 이기고 싶어 재혼을 결정했다가 예상치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들과의 관계가 단번에 멀어지고 생활비와 집안 문제까지 박정임님에게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때 비로소 나이가 들어하는 결혼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 말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노년 재혼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흔들 수 있는 큰 변화입니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60세 이상 재혼 가정의 가장 큰 갈등 원인이 자녀 관계와 재산 문제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문제가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재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주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늙어서 하는 재혼이 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지 꼭 알아야 할 이유들을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년에 재혼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이유는 바로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혼을 하면 서로 의지하면서 외로움을 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믿음과 감정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재혼 문제로 자녀와 마음이 멀어질까 두려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앞서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74세 박정임님은 재혼 후 단 한 달 만에 그 두려움을 현실로 겪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엄마도 이제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자녀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듯합니다. 어느 날 큰딸이 전화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왜 그렇게 서두르셨어요? 저희는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정임님은 자신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후로 자녀들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내가 행복하려고 한 결정이 왜 아이들과의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든 걸까 하는 깊은 후회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3년 조사에서는 60세 이상 재혼 가정에서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자녀와의 관계 변화라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재산, 유산, 생활 방식까지 모두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부모와 자녀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정서적 신뢰가 재혼이라는 하나의 사건 때문에 단숨에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정임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혼 후 생활비 문제와 집안 일상의 변화가 시작되자 자녀들은 엄마가 부담을 너무 많이 짊어지는 것 같다고 걱정했고 그 걱정은 결국 서운함과 오해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박정임님이 남편의 병원 동행과 함께 간병을 도맡게 되면서 자녀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느 날 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요즘은 저희보다 그분 걱정을 더하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박정임님에게는 참 무겁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제야 그녀는 재혼이라는 선택이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너무 늦기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재혼을 결정하기 전 자녀와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동의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현실적 문제를 미리 공유하고 서로 이해할 시간을 갖기 위한 과정입니다.
생활비 분담, 주거 문제, 미래, 간병 문제처럼 감정과 돈이 동시에 얽히는 문제일수록 더욱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내 인생인데 왜 자식들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이제는 나도 내 행복을 찾아야 하지 않나요? 그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허락이 아니라 설명과 공감입니다. 부모의 결정에 대해 자녀가 이해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자녀는 버려졌다는 감정적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상황을 함께 나누면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의 감정을 조율하며 전혀 다른 결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박정임 님이 후회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천천히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고 갔더라면 지금처럼 멀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사랑보다 가족 관계의 균형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 이 균형이 무너지면 재혼으로 얻고자 했던 안정과 행복이 오히려 더 큰 외로움과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년에 재혼을 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이유는 돈 문제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린 늙어서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겠어라고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생활비와 의료비, 집안 유지 비용, 서로의 가족과 관련된 지출까지 겹치면서 갈등의 크기가 점점 커지곤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이가 들어서 돈 때문에 감정이 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노년 재혼에서 경제적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박정임 님의 사례에서도 이 부분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재혼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남편이 잦은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생활비와 병원비 대부분이 박정임 님의 몫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정임 씨, 이번 달만 조금만 도와줘요. 내가 몸이 나아지면 바로 갚을게요. 하지만 그의 건강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박정임 님의 지출은 늘어만 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도와주는 것 같았던 일이 어느새 혼자서 모든 비용을 책임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병원에서 계산서를 들여다보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특별한 경우일까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재혼 가정에서의 가장 큰 현실적 갈등 12위가 생활비 분담 문제와 의료비 부담 문제였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의료비는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혼을 하면서 상대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모르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혼 후 경제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은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소득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서로의 소비 습관과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돈 문제로 작은 갈등이 쉽게 커집니다. 양쪽 자녀나 가족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며 그로 인해 예기치 못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박정임 님도 재혼 후 상대 남편의 자녀가 자주 찾아오면서 작은 경제적 요청을 하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의 아들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번 달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박정임 님은 이건 내 문제도 아니고 우리 둘의 문제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재혼 가정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경제적 갈등은 단순히 지출의 문제를 넘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감정까지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혼 전 생활비와 지출 구조에 대한 명확한 합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까지 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생활비를 각자 얼마씩 부담할 것인지, 병원비나 약값 등 의료비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자녀나 가족에게 들어갈 지출이 생길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좌는 합칠지 분리할지, 기존 재산과 앞으로의 지출 구조를 어떻게 구분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불편하거나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관계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된다고 이런 걸 따져야 하나? 그냥 서로 돕고 살면 되지 않나요? 그 말은 참 따뜻하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노년층은 대부분 고정소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작은 지출 하나도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 같으면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그 돈이 생활의 여유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현실적인 구조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상담 기관에서도 노년 재혼을 앞둔 부부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생활비 계획표 만들기라고 합니다. 이는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결국 재혼에서 돈 문제를 잘 정리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았던 책임이 생기고 감정이 상하고 결국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서로 기대고 위로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지만 잘못 준비하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년의 재혼을 고려할 때 반드시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는 돌봄 부담이 예상보다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서로의 질병과 돌봄을 실제로 감당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 무게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오래 간병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얼마나 마음과 체력을 동시에 소모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박정임 님도 재혼 후 이 문제를 깊이 실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혈압과 혈당 관리가 필요했지만 평소 잘 챙겨 먹으면 괜찮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병원 방문이 잦아졌고 중간중간 응급실을 찾는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박정임 님에게 미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임 씨, 오늘도 같이 좀 가줘요. 혼자 가기가 힘들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박정임 님은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본인 역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매번 병원 동행을 하는 일이 점점 버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집안일까지 겹치면 하루가 금세 지나가 버렸고 그녀는 저녁이면 아무 말도 하기 싫을 만큼 지쳤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은 결코 박정임 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는 노년 재혼 가정에서의 갈등 요소 중 2위가 돌봄 부담 문제라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층은 건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어 결혼 후 갑자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돌봄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돌봄은 단순히 며칠 바빠지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전체가 바뀌는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70대 초반의 한 남성은 재혼 후 배우자의 척추 질환이 악화되면서 수개월 동안 거의 혼자서 간병을 하다 지쳐 결국 별거를 결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는 상담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돌보는 건 제 나이에는 너무 힘든 일이더군요. 노년의 돌봄은 체력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가 아프면 걱정이 앞서고 생활이 제한되며 하루의 일정이 모두 상대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야 하고 약을 챙겨야 하며 때로는 간병인을 쓰는 문제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둘이 같이 살아서 든든하다는 기대가 실제로는 둘이 함께 버거운 상황에 빠지는 것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혈압이 어떤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지, 최근 건강검진 결과는 어떤지 모든 것이 재혼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보입니다. 괜찮다고 대충 넘길 문제가 아니라 노년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간병 계획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병원 동행을 맡을지, 장기 간병이 필요해지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비용은 어떻게 부담할지, 아플 때 어디에서 지낼지, 이런 이야기를 미리 나누면 부담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나이가 들면 서로 돌봐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물론 사랑에는 서로의 부담을 나누려는 마음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년의 체력과 정서적인 여유는 서로를 무한히 돌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70대, 80대에게는 하루 병원 동행도 큰일일 수 있습니다. 잠깐의 간병도 다음날 컨디션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박정임 님이 깨달았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내 몸도 서서히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게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죠. 이 말 속에는 노년의 재혼이 가진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재혼은 서로에게 위로와 안정이 될 것 같지만 건강과 돌봄 문제가 예고 없이 찾아오면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오고 그 부담이 관계의 중심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노년에 재혼을 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이유는 성격과 생활 습관의 충돌이 젊을 때보다 훨씬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더 이해심이 생겨 서로를 배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온 생활 방식과 성격은 좀처럼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와 하루만 같이 지내도 예전보다 훨씬 금방 피곤해지지 않으시나요? 박정임님 역시 이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돌아보는 습관이 있었고 박정임님은 오전 시간이 되어서야 몸이 풀리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임씨, 이렇게 늦게 일어나면 하루가 다 가버려요. 조금만 더 부지런해져 보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박정임님은 마음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활 리듬을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그리고 남편의 조언이 아닌 잔소리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반대로 박정임님은 남편의 텔레비전 볼륨이 너무 크다고 느꼈는데 남편은 청력이 다소 떨어져 TV를 크게 틀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TV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머리가 울리네요. 그러자 남편은 잠시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크게 틀었나 보네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뒤로 남편은 TV를 볼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고 두 사람 사이에 얇은 벽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 작은 차이가 하루, 한 달, 몇 달 쌓이면서 둘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노년 재혼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런 작고 사소한 일상이 생각보다 큰 감정적 피로로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이 많고 하루가 바쁘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거나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의 삶은 대부분의 시간이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격과 생활 습관의 차이가 훨씬 도드라지고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도 노년 재혼 부부의 스트레스 원인 중 상위권이 생활 패턴 차이와 의사소통 방식 충돌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랑의 호르몬이나 감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생활 방식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몸이 익숙한 리듬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청소 정리 습관 차이, 식사 시간과 메뉴의 차이, 잠드는 시간, TV 시청 습관, 집안의 조용함을 원하는 사람 vs 활기를 좋아하는 사람, 외출 빈도나 생활 속 리듬 차이. 이 차이들이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로가 누적되면서 관계를 점점 침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감정이 쉽게 격해지기보다 오히려 말없이 멀어지는 방식으로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노년 재혼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재혼 전 12개월 정도의 생활 시뮬레이션 동거 체험입니다. 서로의 일상 습관을 실제로 마주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차이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식사하는지, 잠은 언제 자는지, 소음이나 정리 습관은 어떤지, 이런 것들은 말로만 듣는 것과 실제로 함께 겪어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생활 규칙을 미리 정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침 저녁 생활 패턴 조정 가능 범위, TV 볼륨이나 조명 등 생활 소음 규칙, 식사 준비와 집안일 분담 방식, 서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 확보. 이런 규칙들은 감정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노년 재혼에서는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조금씩 맞춰 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체력과 정서의 여유가 젊을 때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작은 불편도 금세 피곤함으로 이어지고 감정적으로도 쉽게 지쳐버립니다. 맞춰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결국 박정임 님도 시간이 지나며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제 삶의 리듬대로 조용히 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와 너무 달랐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기엔 우리가 너무 늦게 만났던 것 같아요. 이 말처럼 노년 재혼은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함께하는 일인 만큼 서로의 다름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다름이 내 삶을 흔들지 않을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노년의 재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는 외로움을 해결하려는 선택이 오히려 더 큰 고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외로움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재혼을 계기로 기존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생활 방식이 달라지면서 오히려 더 외로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외로움을 피하려 했다가 오히려 더 고립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박정임님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재혼을 하면 남편과 함께 생활하면서 안정감을 느낄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결혼 후 그녀는 평소 자주 만나던 친구들을 거의 보지 않게 되었고
동네 지인들과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남편의 생활 패턴에 맞추다 보니 약속을 잡기도 어려워졌고 남편이 외출을 좋아하지 않아 두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박정임님은 친한 친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얼굴 보기 힘드네요. 바쁜 건지 아니면 조심스러운 건지. 그 말을 들은 박정임님은 마음이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재혼 후 안정감을 얻기 위해 선택했던 결혼이었지만 오히려 자신을 세상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 재혼 후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줄었다고 답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노년의 재혼이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관계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활 패턴이 결합되면서 친구, 이웃, 동호회 등 기존 활동이 제한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흔히 일어납니다. 배우자의 생활 방식에 맞추느라 자신의 시간과 활동이 줄어듦, 친구나 지인과의 만남이 감소, 집 중심의 생활이 강화됨, 배우자의 가족, 친척과의 관계로 인해 심리적 피로 증가, 자신의 취미나 생활 루틴이 무너짐. 이런 변화가 단기간에는 큰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자신의 세계가 좁아지고 의지할 사람도 줄어듭니다. 재혼은 함께 있어서 외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면서 바깥과의 연결이 약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한 사람이 아프거나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면 두 사람 모두 고립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외로움의 대안을 재혼 하나로만 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혼이 외로움을 완전히 해결해주는 수단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오히려 외로움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동네의 작은 모임이나 동호회 참여, 하루 1020분 정도의 산책 습관, 가까운 지인과의 정기적인 전화나 만남, 지역센터 강좌나 취미 활동,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새로운 관계 형성. 이런 활동은 재혼과 달리 삶의 구조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외로움은 사람 한 명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계와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감정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늙어서 혼자 살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누군가 옆에 있으면 힘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 말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혼이 외로움의 해결이 아니라 외로움의 변화라는 점입니다. 어떤 변화는 더 나은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지만 어떤 변화는 오히려 삶을 더 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천천히 결정해야 합니다. 박정임 님도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워서 재혼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 더 외로워져 있더라고요. 서로만 바라보면서 지내다 보니 제 세상이 너무 작아졌던 것 같아요. 이 말은 노년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께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외로움은 재혼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활동과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는 과정에서 채워진다는 것.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5가지 이유를 모두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 재혼이 왜 신중해야 하는지 박정임 님의 사례를 중심으로 5가지 현실적 이유를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문제부터 생활비와 의료비 같은 경제적 부담, 예기치 못한 돌봄의 무게,
서로 다른 성격과 생활 습관이 만드는 갈등, 그리고 외로움을 해결하려 했지만 오히려 더 고립되는 상황까지. 이 모든 문제는 단순히 감정이나 의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와 일상의 기반을 뒤흔드는 큰 변화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노년의 재혼이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함께하는 삶이 주는 안정감과 위로는 분명 소중한 가치입니다. 다만 그 선택 뒤에 따라오는 현실을 충분히 알고 결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준비 없이 재혼을 결정하면 박정임 님처럼 외로움을 해결하려 한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외로움과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사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활의 문제이고 건강의 문제이며 가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정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삶 전체를 차분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내 생활 리듬은 어떤지, 경제적 여유는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건강과 돌봄에 대한 계획은 준비되어 있는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지 이런 물음들을 천천히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길수록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외로움이 재혼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새로운 배우자가 아닌 내 일상 속의 활동과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는 과정에서 훨씬 건강하게 채워집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내 삶을 먼저 단단히 세우는 것, 이것이 노년기의 진정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을 하나라도 발견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살피고 그 위에 서로의 마음을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후회 없이 내 삶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감사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같은 길을 걷는 분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노후의 지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연결에서 시작됩니다.